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8일 좀 늦은 시간에, 좀 밤늦은 시간에 송건의 혼술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하냐 하면은 지금 저 뒤에 좀 어두움이 내리는데 저쪽에 멀리 청와대가 조금 보이실 겁니다. 그 청와대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회담을 마치고 지금 막 끝났기 때문에 제가 그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혼술을 시작을 합니다. 당초에는 18일 오늘 그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그 회동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한 3시간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고요. 방금 그 청와대 그 고민정 대변인과 각 당 대변인들이 돌아가면서 이 회담 내용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뭐 일단 원론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이것은 부당한 경제 보복이다 이렇게 뜻을 모았고, 또 외교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상했던 대로 여야가 초당적인 협력을 하기로 했고,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 외에 일본의 수출 보복 문제 외에 다른 여러 가지 현안들도 그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일단 그래서는 오늘 청와대 회담의 초점을 한교안 대표에게 맞춰봤습니다. 한국당 한교안 대표, 제1야당 대표로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과 그 회담을 하는, 물론 1대1 회담 아닙니다. 다른 여야 다른 대표들도 참석을 했지만 어쨌든 한교안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청와대 들어가서 대통령과 회담을 하는 데뷔전이었기 때문에 한교안 대표가 어땠을까? 과연 그 회담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여기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좀 쳐다봤습니다. 한교안 대표는 아시다시피 법무부 장관도 지냈고 국무총리도 지냈고 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죠. 그렇지만 정치는 아직 초년병입니다. 청와대 국무회의 할 때도 자주 들어가 보고 했지만 그런 회담은 처음이었죠. 그래서 이 청와대에 그 야당 대표들이 들어가면은 과거부터 여러 가지 뒷말도 많이 나오고 했죠. 과거 근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야당 대표가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그냥 좀 사람이 그 투쟁력이 상실된다. 그래서 댓글에가 있었던 거 아니냐. 사쿠라 이렇게 논란까지 나오고 그랬었죠.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청와대 영수회담, 과거 영수회담이라고 했는데 그 대표들 회담에서 결정적인 전국 현안들을 푸는 그 큰 합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어떤 국내 정치 상황이라기보다는 그 대1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당적 협력, 또 비상협력기구 설치 운영, 그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번 청와대 회동에서는 그 한교안 대표가 리더십, 정치력, 개인기를 발휘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었지만은 어쨌든 오늘 회담에서 한교안 대표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홍준표 전 대표는 상당히 정치적인 경험이 많죠. 그런 홍준표 대표도 작년에 청와대에 가서는 개인기를 발휘하지 못하고 나온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4월이었죠. 4월 13일 날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권을 완전히 가졌습니다. 그때 주 의제가 뭐였냐면은 남북 대화였죠. 남북 화해 무도가 막 감도는 그런 상황에서 회담이 열려서 홍준표 대표가 몇 가지는 이야기했지만은 어쨌든 남북 대화가 주 의제였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평소에도 남북 대화를 가지고 위장 평화 쏘다 이렇게 강하게 몰아붙였지만은 그 회담에서는 별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결과를 낳았죠. 그래서 그 4월 13일 단독 회담에 이어서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 회담이 열렸고, 또 그 여파로 6.13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은 참패를 했고 홍준표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자리를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채웠죠. 어쨌든 그런 전력이 있는데 홍준표 대표, 노련한 홍준표 대표도 제대로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나온 그런 청와대 회담인데, 이번에는
차이점이 있죠. 홍준표 대표는 1대1로 문재인 대통령에 회담을 했지만은 이번에 그 한교안 대표는 1대5 회담이었습니다. 대통령 1명과 여야 대표 5명. 특히나 이 대통령뿐이 아니라 기라성 같은 그 야당 대표들과 같이 했죠. 뭐 여당이나 다름없는 야당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해찬, 손학규, 정동영, 심상정 이런 노련한 대표들과 같이 회담을 했기 때문에 한교안 대표가 어떤 그 지도력을, 정치력을 발휘할까 주목이 됐었습니다. 오늘 주 이제는 일본 무역 보복에 대처하지 못한 이 정부 문제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것이 그 한교안 대표가 미리 준비를 하고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근데 실제로 오늘 한교안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문재인 대통령 면전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8개월 동안 일본 문제가 계속 경고음이 울렸는데도 이것을 무시하고 대비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그 외교 안보 라인을 문책하라, 경질하라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경제 정책, 전반적인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죠. 그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이것은 많은 부작용이 있으니 경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특히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야당 비판, 이것을 좀 정면 반박을 했는데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오기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런 그 지적까지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와대 회동이 오늘 저 뒤에 청와대 회동이 약속이 된 날 바로 그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한국당을 비롯해서 야당들이 인사청문 보고서도 채택해주지 않았는데, 나중에 또 윤석열을 임명해도 되는데, 이 오늘 회담이 끝나고 해도 되는데 딱 오늘 회담 날짜 발표가 된 날 그날 임명을 강행했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기 정치를 하고 있다, 야당을 너무 무시한다, 그런 비판이 나오는데, 오늘 청와대 회동에서 한교안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책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야당과 지금 다툴 때가 아니다, 위기에 맞서려면 협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면전에서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청와대 회동을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면서까지 결과를 보고 그 안에서 오고 간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은 한교안 대표가 청와대 그 여야 회담 데뷔전, 이것은 좀 무난한 점수를 줘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